스티브 잡스 창조 카리스마 저자 김영하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너무 반갑고, 특히 이제 이 지역은 이 첨단 산업들이 많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유독 그 스티브 잡스에 대한 의미가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그 조금 전에도 잠깐 소개가 있었습니다만, 이제 제가 쓴 책 중에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뭐 좀 별 볼 일 없는 책도 많고요. 계속적으로 좀 이렇게 인세가 들어오는 책이 덜어 있는데, 그 인세가 들어오는 3년 됐는데도 인세가 들어오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꽤 지금도 팔리고 있고요. 앞으로도 아마 꽤 팔리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는 이제 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인세가 들어오는 책이 두 개가 있는데, 총각내 야채 가게하고 그 다음에 이 스티브 잡스 창조 카리스마가 아직까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책이 이제 잘 써졌다고 하기보다는 스티브 잡스가 워낙 유명해져 가지고 가면 갈수록 더 유명해져서 상당 기간 같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쓴 책들이 대부분 운이 좋게 전부가 다 그 책을 쓴 이후로 다 그 사람들이 다 잘 됐어요. 그래서 뭐 총각내 야채 가게는 지금 엄청나게 됐고요. 뭐 민들레 영토도 참 잘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스타벅스도 뭐 조금 주춤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때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커진 상태고요. 그 다음에 스티브 잡스는 뭐 세계 최고의 CEO로 이렇게 큰 것 같습니다. 3년 전만 해도 사실은 그렇게 스티브 잡스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지 않았었는데, 저는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트보다 사실은 우리가 스티브 잡스를 더 벤치마킹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빌 게이트는 비교적 운이 좋은 사람이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뭐 회사 설립해가지고 한 번도 그 어떤 기복이 없이 세계 최고의 가부 자리를 지속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참 운이 좋았고 아이템이 좋았고 그런 거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 기복이 있고 드라마틱한 점,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좀 벤치마킹을 하면 좀 따라설 만한 그런 롤 모델은 사실은 이 스티브 잡스는 죄송합니다. 빌 게이트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스티브 잡스는 우리가 진짜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굉장히 많은 그런 CEO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칠사제 같은 CEO다 그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칠사제가 뭐냐 하면은 7은 이제 행운이고요. 조금 짧습니다. 조금 짧아서. 그래요? 예, 선이 이게 좀 짧.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아니. 그 칠사제가 뭐냐 하면은 7은 행운이고요. 4는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행운과 그 고난을 같이 겪은 그런 리더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도 이제 주제가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불행을 맞게 됐고 또 어떻게 재기를 했는가, 그 중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메시지가 뭔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은 이제 주로 스티브 잡스가 과연 몸값이 얼마나 될까, 뭐 이런 이제 퀴즈도 한번 해볼까 하고요. 스티브 잡스를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애플을 얘기하는데, 애플보다는 스티브가 더 많은 기여를 한 거와 그 다음에 전환점이 된 게 픽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픽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모르고 있는데, 오히려 스티브 잡스를 이렇게 위대하게 만드는 전환점은 다 픽사에서 쌓아진 것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은 좀 픽사 얘기도 좀 많이 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애플로 어떻게 컴백했고, 그리고 특히 이제 아이팟을 어떻게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의 마케팅 능력은 어떤가,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티브 잡스의 몸값이 얼마인지, 여러분들 요전에 한번 기억력이 좋으신 분은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스티브 잡스가 요전에 한번 얼굴이 초췌한 상태로 프레젠테이션에 한번 나오니까 사람들이 스티브 잡스 건강에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스티브 잡스가 없는 애플이 어떻게 될까 걱정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애플의 주가가 15%가 떨어졌어요. 15%가. 그러니까 사진 한 장으로 애플의 주가가 15%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뉴욕에 있는 증권 전문가들은 어떻게 돼요? 그럼 스티브 잡스 몸값이 얼마나 될까? 이걸 이제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 자, 이 스티브 잡스의 몸값이 얼마 정도로 계산이 됐는지. 얼마 정도로 계산?
아, 가까이 가신 분한테 보상이 있다는 어? 사지 선다요. 어? 1,000억. 조금 더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조금 더 쓰시면 어떨까? 더 쓰시면 어떨까? 아니, 10조를 더 쓰려는데 4조로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어? 얼마? 70조. 60조. 그냥 가깝게 가요. 뉴욕타임스하고 그냥 포브스하고 뭐 굉장히 난리가 났었죠. 그러니까 이제 뉴욕에 있는 증권 애널리스트들이 계산을 하기에 미국 돈으로 350억에서 700억 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35조에서 70조 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이 기사를 보고 제가 너무 비참해진 거 아닙니까? 제가 과연 나는 내가 죽는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 회사 주가가 떨어질까? 아니면 나는 몸값으로 치면 얼마나 될까? 이 사람의 지금 몇 분의 1이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 세계 최고의 CEO고 이 시대의 가장 CEO의 아이콘으로 이렇게 부상이 된 이제 스티브 잡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스티브 잡스가 그 경영 능력이 없어갖고 쫓겨난 것도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 언제는 쫓아내고 언제는 지금 이렇게 70조 원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차이가 뭐에 날 것이냐? 이게 이제 오늘 제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어째서 쫓겨난 사람이 70조의 몸값으로 바뀌었느냐 이거죠. 무엇이 바뀌었길래 그렇게 몸값이 올라가느냐?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뭔가를 교훈을 찾아내면 나도 내 몸값을 70조는 아니어도 뭐 7조 안 되겠네. 70억? 70억이라도 그러니까 뭐 단위 하나가 다르네. 그중에 70억만 돼도 뭐 괜찮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내 몸값을 올리려면은 무엇을 변화시켜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이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요약을 해보면은 추출 전에는 주로 스티브 잡스가 어땠냐 하면 컴퓨터만 주로 했죠. 컴퓨터만. 그것도 퍼스널 컴퓨터. 그것도 또 어떻게 돼요? 기술 위주로만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술 집착증이 강한. 그러니까 이제 원래 애플을 처음에 했었던 애플 2는 자기 친구인 위즈니악이라고 그러는 사람이 디자인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걸 마케팅해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스티브 잡스는 항상 내부적으로 컴플렉스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위즈니악이 한 거를 가지고 성공을 했으니까 자기가 이제 돈도 있고 자기 팀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를 꼭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아주 굉장히 강하게 가진 사람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별도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컴퓨터가 이제 리사라는 컴퓨터인데 이거가 영 아주 참패합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맥킨토시도 하는데 맥킨토시도 굉장히 참패를 하고요. 이제 결국 그래서 이걸 쫓겨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나 근본적으로 기술에 대한 아주 집착력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자기 또 기술에 대한 우월감, 그런 퍼스널 컴퓨터는 자기가 최고다라고 그러는 우월감을 좀 갖고 있었고 내부적으로 모든 개발은 내가 한다. 그래서 이제 뒤에 잠깐 나옵니다만 not invented here라고 그러는 내가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그러는 오로지 기술 개발은 애플만이 할 수 있다라고 그러는 이제 그런 사상이 굉장히 강한 그런 이제 드라이빙을 걸었었습니다. 그래서 맥킨토시가 나중에 나오고 나도 이 소프트웨어를 외부에다가 이렇게 라이센싱 해주지 않고 자기네만 썼죠. 근데 나중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그걸 오픈 아키텍처를 썼기 때문에 무너지게 된 계기도 됐고요. 어쨌든 이러한 여러 가지 경위로 해서 굉장히 컴퓨터라는 제품에 굉장히 집착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또 굉장히 이제 어린 나이에 성공을 하다가 보니까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굉장한 우월감 이런 것들을 갖고 있고 의사결정이나 이런 게 독선적이고 제왕적 의사결정을 하고 자기가 이제 모든 거에 중심이라고 그러는 그런 사고를 갖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런 것들이 자기가 이제 스카우트해온 사장한테
결국 나중에 쫓겨나게 되죠. 존 스칼리라고 그러는 사람한테. 이제 그 정도로 굉장히 그 내부적으로도 충돌이 많고 어떤 팀워크나 이런 것들에 이제 아주 굉장히 문제가 많았었던 이제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이 결국 나중에 몸값이 70조가 되는 이제 그 전환은 어디서 왔느냐? 결국 컴백하고 다시 애플에 이거 이따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제 애플에 컴백하고 나서는 기술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감성 쪽에 아주 그 치중을 하고 특히 그 스토리 메이킹에 아주 대가가 된 거죠. 그러니까 고객을 흥분시키는 능력을 이제 갖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모든 그 개발을 할 때 자기가 한 게 아니라 외부하고 이 협력하는 이런 능력을 이제 터득하게 됩니다. 사실 애플은 MP3를 생산할 능력이 전혀 없는 회사거든요. 지금도 애플은 MP3를 생산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마켓시의 60%를 좌우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이 그 애플의 방식에서 그 교훈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 과거의 이 방법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방법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거예요. 우리 기업이 하고 있는 것과. 근데 이렇게 했을 때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다는 걸 지금 교훈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젠 그 어떤 컴퓨터라고 그러는 제품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시장이 원하는 것이 뭐냐라고 그러는 그 시장의 니드를 수렴을 해서 그거를 상품화해내는 능력 이런 것들이 결국 그 스티브가 이제 굉장히 터득한 새로운 능력이다. 그리고 어떤 의사결정에 있어서 참여와 협력이라고 그러는 이런 쪽으로 아주 대선회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게 이제 픽사 시절에 그렇게 이제 전환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굉장히 이 사이에 굉장히 값진 대가를 치르고 나서 사람이 이렇게 완전히 바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때 쫓겨났다는 어떤 쇼크와 그리고 픽사에서의 어떤 그 재기의 어떤 노하우들을 터득했던 것이 결국 애플로 돌아와서 그대로 유감없이 발휘돼서 애플에 돌아오자마자 지금 최고의 회사로 바꿔놓은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러면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느냐. 이게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볼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애플에 쫓겨나고도 그 스티브 잡스가 처음에 정신을 못 차렸죠. 처음에는 이제 애플 쫓겨나고 주식은 많이 갖고 있었으니까 엄청난 돈을 이제 주식을 다 이제 매각을 해서 자기가 이제 현금을 보유하고 나니까 이 애플 네가 날 쫓아냈어. 너하고 똑같은 거 내가 또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넥스트라는 컴퓨터를 만듭니다. 근데 이것도 그냥 대참패를 하죠. 그래서 한때는 이제 스티브 잡스가 나와서 만든다고 그러니까 뭐 돈 된 사람도 많이 있고 그랬는데 다 날리고 다 까먹었죠. 넥스트라고 그러는 거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근데 이제 그 넥스트도 거의 깨지고 날 때 한번 이제 스티브 잡스가 굉장히 그 인도 사상에 굉장히 심취되어 있고 특히 그 인도에 가가지고 그 고행도 많이 하고 지금도 그 참선인가요? 자기네 집이 완전히 그 절처럼 지어놨대요. 그래서 일체 가구도 없고 방에도 일체 가구도 없고 마루바닥 같은 데서 선을 하고 이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그 영적인 세계, 정신 세계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음악을 그렇게 좋아하고 이제 비틀즈를 좋아하고 특히 존 레논 음악을 좋아하고 아주 굉장히 그 나중에 이제 이 음악을 좋아하는 것 때문에 이제 MP3를 하게 되기도 합니다만 그러니까 굉장히 좀 감성적이고 영적인 세계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스티브 잡스가.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또 영화도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의 넥스트를 해서 돈을 많이 서진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워낙 돈이 많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루커스 필름을 인수를 했대요. 그래서 영화라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 루커스 필름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스타워즈를 만드는 이제 루커스가 했었던 거기 때문에 그 기술력이나 그 스토리 능력이나 이런 게 엄청나게 좋았었는데 루커스도 이제 굉장히 좀 이 낭비벽이 있고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사업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그 자기 스튜디오를 이제 판다. 그러고 이제 스티브 잡스가 이제 인수를 한 거죠. 그래서 그 루커스 필름에 있는 모든 장비와 인원, 그 다음에 그 스토리들을 다 인수를 했는데 이때 이제 스티브 잡스 생각은 뭐냐 하면은 그대로 아날로그 시대가 아니라 여기다가 컴퓨터 기술을 한번 집어넣으면 뭔가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루커스를 인수하면서 그 회사 이름을 픽사라고 이름을 정한 거죠. 그 픽셀에서 이제 이게 이미지를 받아와서 한 건데요. 근데 이 픽사가 이제 자기 운명을 바꾸는 이제 큰 그 전환점이 됩니다. 이 픽사를 인수하고 나서도 뭐 계속 투자만 하고 막 컴퓨터 갖다 놓고 그러다가 이것도 거의 이제 탕진을 하는, 그래서 뭐 자료에 의하면 거의 마지막까지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회사의 자금은 거의 없고 자기 이제 개인의 사재 정도가 조금 남았을 때 그때 이제 운명의 전환점이 옵니다. 그때 온 사람이 누구냐 하면 지금 현재 픽사의 사장 존 레스터라는 사람인데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 원래 3D 애니메이션의 대가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 평소에 하고 싶었는데 회사가 그걸 안 받아주고 그래서 디즈니랜드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루커스에 있었었는데 스티브가 그래도 컴퓨터 기술을 좀 알으니까 자기가 한번 3D 애니메이션 그 그래픽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러면서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스토리보드를 갖고 하는데 그게 이제 스티브의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돈은 없고 그래가지고 스티브가 자기 사재를 대서 그걸 한번 제작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제작을 했는데 그게 이제 운명을 바꾼 거죠. 그게 이제 그 아카데미상도 받고요. 그러면서 그때 픽사가 3D 애니메이션 능력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디즈니랜드가 감지를 하고 디즈니랜드에서 같이 한번 영화를 만들어 보자라는 오퍼가 온 게 이제 전환점입니다. 전환점.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스티브 잡스는 애니메이션 영화를 만들 자본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디즈니랜드는 그동안 이제 옛날에 뭐 백설공주 이후로 계속 그냥 그래픽적인 건데 이게 한계에 왔다는 걸 느꼈는데 자기는 기술은 안 갖고 있고 근데 보니까 픽사가 그 기술을 갖고 있는 것 같으니까 디즈니랜드에서 돈을 댈 테니까 그럼 한번 해보자. 이 3D 애니메이션 영화가 보통 4년 정도 걸린다고 그럽니다. 4년. 한 100여 명이 붙어서 4년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 돈이 얼마겠습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투자죠. 어마어마한 투자. 그래가지고 이제 존 레스터라는 사람의 능력을 인정을 받아서 결국은 이제 스티브가 결국 그 디즈니에 협상을 해서 최초로 제작한 그 애니메이션 영화가 3D 애니메이션 영화가 토이스토리입니다. 토이스토리. 이 토이스토리를 하면서 이제 어떤 감성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디즈니가 갖고 있는 모든 스토리 능력과 그래픽 능력, 그 감성을 스토리를 만들어낸 능력 여기에다가 이제 픽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 이걸 결합을 해서 컴퓨터 기술과 감성을 결합한 세계 최초의 3D 애니메이션 영화를 디즈니하고 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이때만 해도 기술도 없었고 다른 어떤 다른 영화사들이 기술도 없었고 자금력도 없었는데 결국 디즈니가 이제 돈을 대서 나오게 된 거죠. 여기 지금 로고도 나오죠. 디즈니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토이스토리가 오프닝이 되면서 진짜 뭐 기록적인 사상 최고의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화 한 편으로 스티브 잡스는 완전히 돈방석에 오르고요. 그동안에 애플에서 잊어버렸던 모든 돈을 이 영화 한 편으로 다 회수를 합니다. 그리고 이 영화가 아카데미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는 실리콘밸리에서 그 기술의 제왕으로 그리고 헐리우드에서 감성의 제왕으로 이관왕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우리가 이런 어떤 CEO들이나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마 아카데미상을 수상받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 정도로 이제 뛰어난 그 감성 능력과 그 다음에 이때 이제 영화사들하고의 네트워크를 다 쓰게 되는 거죠. 디즈니랜드하고 이제 같이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전부가 다 어디로 다 들어옵니까? 아이파스로 다 들어오게 됩니다. 나중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떤 이 픽사의 스토리 이거는 결국 그 스티브를 완전히 바꿔놓은 대표적인 이제 성공 사례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그 픽사 20주년 전시회가 지금 한국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그 예술의 전당에서 하고 있는데요. 한번 진짜 뭐 너무 큰 기대를 갖고 가시진 말고 그동안 픽사가 지난 20년 동안 만들었었던 모든 3D 애니메이션의 제작 과정이 다 나옵니다. 근데 진짜 감탄을 할 정도입니다. 감탄. 그러니까 저야 뭐 이제 그쪽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렇게 깊게 보진 못했는데 진짜 그 감탄을 어떠한 저렇게 상상력과
그 어떤 그래픽 능력과 스토리 능력과 진짜 뭐 감탄을 할 정도입니다. 감탄. 우리나라 진짜 어떤 애니메이션이나 그래픽이나 어떤 영화나 컴퓨터 그래픽이나 특히 컴퓨터 그래픽 하시는 분들은 진짜 꼭 가봐야 됩니다. 어떻게 저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진짜 이건 뭐 어찌 보면 그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몇 개 안 되는 걸작 중에 하나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때 이제 이 스티브 잡스가 이후로 만드는 것들도 뭐 니모를 찾아서 뭐 인크레더블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다 뭐 엄청난 대성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스토리 그 픽사에서 스티브가 배운 건 뭐냐? 그 크게 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그 재미있는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법을 터득을 한 거 아니겠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스토리보드로 이 프로젝트를 팀으로 진행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됐거든. 그래서 아까 잠깐 언급한 것처럼 3D 애니메이션 영화를 제작하려면 최소 4년, 약 6만 장의 스토리보드를 이런 이거 이제 스토리보드인데 이런 스토리보드를 한 6만 장 정도를 만들어야 그 하나의 그 한 사람이 그린 것처럼 그렇게 영화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픽사의 내부에 가면은 전부 이런 식으로 온통 뭐 이 스토리보드로 도배가 되어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보면서 야 그럼 과연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이거를 한번 우리가 이제 창조를 중요시 여긴다. 뭐 크리에이티비티 많이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사무실 가보면 완전히 무슨 공장의 무슨 5S 정리정돈 군대 막사 같은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거기서 무슨 창조가 나오겠는가? 거기서 효율은 나올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창의와 아이디어와 스토리가 거기서 나올 수 있겠는가? 저는 그 굉장히 아직도 의문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뭐 심지어는 창조 경영을 얘기한다는 삼성의 어느 사무실을 가보든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냥 완전히 똑같아요. 그러고 무슨 창조를 이야기하느냐 이게 제가 그런 창조. 그게 바로 도요다나 GE를 벤치마킹이기 때문에 그런 게 나온다. 저는 픽사를 벤치마킹해야 된다. 스티브 잡스를 다시 연구를 해야 된다. 우리가 진짜 창조 산업을 키우려면은 제가 얼마 전에 컨텐츠 진흥원이나 이런 데 많이 가봤는데 컨텐츠 진흥원이라는 데가 완전히 무슨 어디야 공무원 사무실처럼 해놓고 그게 무슨 컨텐츠 진흥원이냐. 픽사 유니버시티 안 가봤냐. 픽사 유니버시티.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진짜로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내야 되느냐에 따라서 2차 산업 위주라고 그런다면 지금 형태가 전혀 문제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예를 들어서 3차 산업이나 창조 산업을 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진짜 벤치마킹 해야 되는 회사를 바꿔야 된다. 아직도 도요다고 아직도 GE냐. 아직도 GE냐.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쓴 책이 굿바이 제겔치입니다. 이 세상에 CEO가 제겔치밖에 없냐. 제겔치밖에. 구조조정하고 뭐 살인적인 평가하는 그게 최고의 리더십이냐. 그게 최고의 리더십이냐. 오히려 사람의 열정을 끄집어내고 창의를 끄집어내고 문화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CEO는 우리나라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인가. 그러니까 그러한 의미에서 본다면은 이 픽사가 주는 메시지가 너무 많다. 너무 많다. 그리고 제일 그러면 픽사에서 우리가 이러한 노하우들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뭐냐? 픽사 유니버시티가 있다. 여기서도 제가 할 얘기가 많은데 픽사는 사무실하고 유니버시티가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하는 것과 공부하는 게 그냥 하나다, 하나. 근데 우리는 이게 사무실은 서울에 있고 공장은 저쪽 김천에 있고 그 다음에 또 뭐야? 연수원은 저 대구에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땅 사는 데에 급급해갖고 그죠? 땅 사는 데 무엇이 중요한 역량인지를 지금 헷갈리고 있는 거 아니냐. 과거에는 그렇게 하면 땅 사서 땅값이 올랐겠죠. 그러면 경영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게 경영. 서로 내부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 되고 그죠? 변화에 적극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유연하고 크리에이티브한 환경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서
공장하고 스텝이 떨어져 있는 데가 어디 있느냐. 우리나라밖에 없다. 산업 발전시키니라고 옛날에 땅값 올리라. 그리고 연수원 짓는다고 산골짜기에다 집어넣고 거기 가지고 군대식으로 교육시키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업무와 직접 연관이 되고 데일리 생활화되는 그런 학습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픽사 대학은 픽사 사무실하고 붙어 있다 이게야. 그리고 이 픽사 대학에는 사장하고 감독하고 스태프들하고 같이 앉아서 똑같은 클래스를 듣는다 이게. 우리나라는 CEO 교육 따로, 실무자 교육 따로, 뭐 따로. 그렇고 그 팀워크가 나오겠느냐. 그리고 이 코스가 110개 이상 운영이 되고 대학 수준과 동등의 교육을 하고 모든 직원이 매주 4시간 이상의 아주 필수적인 교육을 하고 사무실 오고 쪼로로 가면 대학이고 하루 중에도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그래야 이 빨리 발전하는 그 컴퓨터 그래픽을 이해하고 컴퓨터 랭귀지를 알고 고객 니드를 알고 내가 아이디어 내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그걸 빌드업 해줘야 된다. 픽사에는 아카데미 감독상을 받은 사람이 그대로 픽사에 근무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픽사에 있어야 아이디어를 내야 이룩되는 것이지 다른 데 나가면 되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픽사에 있는다는 거예요. 아카데미상을 받은 감독이. 그냥 자기 독립 세워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능력을 가져야 저런 것들이 나오는 거지. 우리하고는 너무나 다른 것 같아요. 너무나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이제 스티브가 이런 걸 다 터득을 한 거죠. 픽사 사장이었어서 자기가 이렇게 했었으니까. 그런데 그 이렇게 하고로 유도한 사람이 존 레스터라는 사람이에요. 지금의 이제 CEO죠. 픽사의 CEO. 그러면서 진짜 그 존 레스터한테 배운 게 너무너무 많고 픽사를 운영하면서 배운 게 너무너무 많고 그때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의 네트워크 그때 디즈니하고 교류하면서 배운 스토리보드법 그 다음에 그 팀 파워법 이런 기술과 감성을 녹여넣는 법 이거를 유감 없이 다시 돌아와서 발휘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CEO가 그냥 죽을 때까지 CEO예요. 우리는. CEO는 퇴출이라는 게 우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특히 설립자 CEO는. CEO는 그러면 어떻게 다시 리프레시하고 자기 능력을 업그레이드 하느냐 이거죠. 뭐 대통령 뽑듯이 뭐 안 되면 갈아치울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스티브는 억지로 쫓겨나가지고 다시 학습하고 들어왔지만 우리도 그런 식의 뭔가 다시 업그레이드 작업이 좀 필요할 거다. 그래서 과거에 그 진짜 그 농경 시대 때 경영 방법이나 지금 그 2차 대량 생산 시절의 경영 방법을 써갖고 이 그 놀라운 변화를 어떻게 따라잡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봐야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렇게 이제 픽사는 잘 나가고 있는데 애플은 이제 꼬라박는 거죠. 그래가지고 애플이 계속 실적이 후퇴합니다. 그래서 95년에 11억 불에서 뭐 98년에는 뭐 거의 6억 불 반토막이 나다시피 하고 그리고 적자가 나고 그래가지고 애플을 이제 매각하겠다. 그래서 이사회에서 매각을 하자 뭐 그런 식의 의견도 나오고 심지어는 마이크로소프트에 가서 빌 게이트한테 사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빌 게이트가 뭐 살 이유가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안 산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샀었으면 오늘날 애플은 존재하지도 않은 거죠. 사가지고 없애버렸으면 되는 건데 그거를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니까 이제 뭐 막판에 어떻게 돼요? 도저히 안 되겠다 도저히. 그래서 스티브 잡스 다시 데리고 오자. 이제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 보니까 픽사는 잘 나가는 것 같고 또 이제 스티브도 이제 어떻게 돼요? 자기도 이제 돈을 좀 축적했으니까 얼마든지 애플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이제 여력도 생겼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아까 넥스트 할 때 개발된 오퍼레이팅 시스템 OS를 이쪽에 애플에 매각하는 조건으로 주식도 받고 다시 이제 CEO로 복귀하는 이러한 이제 형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스티브 잡스가 13년 동안 외부에서 다른 회사를 경영하다가 컴백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아까 픽사에서 넥스트에서는 이제 참패를 했고요. 픽사에서 터득한 여러 가지의 이제 새로운 리더십
새로운 경영 능력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컴백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왕의 귀환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스티브 잡스가 와서 보니까 회사가 뭐 구제불능의 처참한 상태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이제 그 스티브 잡스가 그 빌 게이츠한테 협상을 벌립니다. 협상을 벌리는 게 그동안에 이제 그 윈도우 기능이라든지 그 아이콘 기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전부 맥킨토시에 있는 거를 지금 윈도우 시스템에서 다 갖다가 쓴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고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완전 타결은 안 됐고 항상 마이크로소프트한테는 골칫덩어리였었던 이제 그 소송 문제가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스티브 잡스가 회사가 없어지게 생기니까 빌 게이츠를 찾아가서 마지막 협상을 합니다. 그 소송을 취하할 테니까 우리 회사에 5천만 불을 투자해달라. 그렇게 해서 투자한지 받았는지 하여튼 해서 결국 그 이제 자금을 좀 긴급한 걸 돌리고 자기 자금도 좀 대고 긴급 수혈을 해서 애플을 이제 복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그 빌 게이츠와 그 스티브 잡스는 한 30년 동안 길고 긴 그 원수와 친구와 이런 기간을 계속 거치고 이제 그렇게 되긴 하지만 이제 지금 입장에서 이제 스티브가 더 영웅이 됐고요. 그러나 어쨌든 뭐 그거는 그 두 사람의 이야기고 이러한 어떤 그 스티브가 이제 회사를 회생시키려고 보니까 너무나 회사가 어려운 상태고 또 프로젝트들이 뭐 별로 돈도 안 되고 또 기술 중심적으로 여러 가지가 벌려 있고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착수한 게 이 PDA 사업을 철수시키는 거죠.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꽤 괜찮았었는데 PDA 시장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스티브는 본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돈과 노력에 비해서 나중에 들어오는 리턴이 그렇게 크지 않고 대중화가 좀 어렵다. 자기가 디즈니하고 일을 하면서 보니까 그걸 많이 써봤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디즈니에서도 그렇게 만족하고 있지 못하고 여러 가지 기능으로 봤을 때 대중적 확산이 어렵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이 PDA를 접고 차라리 대중적인 새로운 사업을 찾아보자라고 이제 하던 중에 자기가 음악도 좋아하고 이제 이 스티브 잡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이거 블랙티에 그 청바지 입고 대학 캠퍼스나 길거리를 그렇게 자유롭게 다니거든. 특히 이제 집이 스탠퍼드 근처라 스탠퍼드 대학 가서 그렇게 아마 스티브 잡스가 스탠퍼드 대학을 무지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대학을 다니지를 못했기 때문에 하여튼 스탠퍼드에 대한 굉장한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집도 스탠퍼드 근처고 틈나는 대로 쫓겨나서도 거의 스탠퍼드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고 뭐 나중 가서 이제 스탠퍼드 대학 졸업식 때 가서 기념사도 오고 그렇게 되죠. 그러면서 대학생들의 자유분방한 생활 그걸 이제 같이 가서 즐기고 저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나 무슨 대화를 하나 그 다음에 라이프 스타일은 어떤가 이렇게 보는데 대학생들이 귀에다가 뭘 꽂고 다니고 노래 듣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때가 이제 냅스터가 이제 MP3를 다운로드 무료로 해주고 그랬을 때 이제 일부 매니아층들이 얼리 아답터들이 이제 그걸 즐기는 그런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야 저게 괜찮을 것 같다. 나는 어차피 컴퓨터 기술을 갖고 있고 젊은 사람들이 저렇게 음악을 더 밖에서 듣기를 좋아한다면은 컴퓨터로 MP3를 다운받는 소프트웨어를 한번 개발해보자. 그게 이제 시발입니다. 그래서 먼저 사실은 스티브 잡스가 MP3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아이튠이라고 그러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합니다. 소프트웨어를. 근데 이제 그게 맥킨토시에만 쓰이는 그런 이제 소프트웨어였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냅스터가 완전히 법정으로 이제 고소돼가지고 폐쇄 명령이 나니까 이제는 사업이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걸 사업을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자. 어차피 무료는 안 되니까 유료 시장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고 이제 MP3 사업을 검토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장의 트렌드와 기회를 굉장히 잘하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오히려 냅스터가 폐쇄 명령을 받으면서
이제 iTunes는 이제 뜨는 이제 이러한 구조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자료에 의하면은 전 세계에서 나오는 MP3를 다 수집하라고 그랬대. 나중에. 물론 그 안에 한국의 삼성 것도 있을 거고 아마 그때 아이리버도 있을 거고 뭐 다 있었겠죠. 다 갖다 놓고 이제 과연 이게 지금 제대로 된 기기냐 이걸 제가 검토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때 그 스티브 잡스 이야기는 뭐였느냐? 이거는 답이 아니다. 이건 답이 아니다. 이 모든 건 답이 아니다. 이 모든 건 답이 아니다. 이거가 과연 MP3 플레이어는 아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MP3는 이런 게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그게 이제 발상의 전환인데요. 여기 지금 있는 이 모든 이 MP3의 공통점은 뭘까요? 이 모든 MP3의 공통점은 뭐예요? 화면이 작다. 또 디자인이 획일화됐다. 또 오디오 듣는 데만 치중이 되어 있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전부 다 카세트 레코더의 연장으로 본 겁니다. 전부 다 오디오 사업부에서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초기 MP3는 전부가 가전회사의 오디오 사업부에서 카세트 레코더나 CD 레코더의 하나의 연장선상으로 MP3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능이 거의 카세트에 들어있는 기능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그것이 MP3 기술을 이용했을 뿐이죠. MP3 기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생각은 뭐였냐면 어떻게 하면은 싸고 작게 만드느냐 이거에만 이제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렇게 만드는 게 삼성전자 거였었고 LG전자도 그렇게 만들었고요. 그죠? 대부분 다. 다만 이제 아이리버는 조금 이제 이쁘게 만들었다. 요거는 이제 인정을 해야죠. 그러나 스틸 이것도 마찬가지로 듣는 기능의 오디오의 연장이었습니다. 그죠? 아무도 소프트웨어를 생각하지 않았고 아무도 컨텐츠를 생각하지 않았고 아무도 거기에 어떠한 그래픽 영화 이런 거는 감히 상상도 못했던 거죠. 감히 상상. 그런데 이거를 컴퓨터적 시각에서 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의 소프트웨어를 집어넣으면 무한대로 바뀔 수 있는 하나의 툴에 불과한 거죠. 스티브 잡스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여지까지의 모든 MP3 플레이어는 음악기기로서의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스티브 잡스는 이게 답이 아니다라고 그런 건 뭐야? 이거는 디지털 IT 기기지 음악 기기가 아니라는 거죠. 음악 기기가 아니라. 그래서 아직도 애플에서는 아이팟을 MP3 플레이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아이팟이라고 그럴 뿐이죠. 그냥 아이팟이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디지털 기기니까 여기에 결국 뭐야? 발상을 바꾸면 디지털 뮤직 스토리가 들어가 있는 그러한 기기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컨셉 자체가 이제 출발이 다른 거죠. 이제 과거에 MP3 플레이어는 오디오 사업부에서 카세트 레코더의 기능을 집어넣은 하나의 오디오 기기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서 모든 게 전개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스티브 잡스의 생각은 뭐야? 이거는 디지털 IT 기기로서 뭔가의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새로운 출발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죠? 새로운 출발. 여기에서 이제 큰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나중에 이제 이런 사상의 전환이
기능 설계나 디자인에서 엄청나게 이제 반영이 되게 되죠. 그래서 기존의 MP 레이어에 있었던 녹음 기능, FM 기능 이런 건 제거시켜 버리고요. 그 대신 기존에 없었던 기능들 중에 예를 들어서 다운로드 기능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저장 기능을 대폭 늘리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아이팟은 제가 어저께 그렇지 않아도 저기 마트에 갔었는데 160기가짜리가 나와 있더라고. 160기가. 160기가짜리가 25만 원. 160기가면요. 옛날에 어지간한 대형 컴퓨터 디스크 용량이야. 대형 컴퓨터. 그러니까 제가 원래 컴퓨터 세일즈맨이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20년 전에 팔았었던 컴퓨터 세일 그때 제가 HP에 있었는데 HP 3000이라고 그러는 기계에 디스크 용량이 80MB였었어요. 근데 그걸 얼마에 팔았냐면 그때 8만 불에서 9만 불 정도씩 받았으니까 진짜 도둑놈이죠. 근데 지금 그 조금만 그 MP3 안에 지금 몇 기가가 들어가요? 160기가가 들어간다니까요. 메가도 아니고 기가로 160기가. 160기가. 그러니까 전혀 다른 생각을 한 거예요. 전혀 다른 생각을. 근데 왜 160기가가 필요할까요? 지금 생각해 보면 왜 160기가 필요해? 영화 집어넣고 TV 드라마 다 해놓고 자기 거 그냥 보통 그 음악 좋아하는 사람은요 자기 그 MP 플레이에다 한 1000곡에서 2000곡 집어넣거든요. 2000곡. 그다음에 요새는 UCC 그 미국에서는 그 UCC라는 얘기를 안 쓰고 팟캐스팅이라고 그러는데요. 팟캐스팅 아이팟을 이용해 거의 그 UCC 파일도 다 아이팟에 들어있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여기에서 이제 사상이 다른 거 아니겠어요? 그죠? 사상이 다른 거. 그러니까 CEO의 생각과 컨셉이 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다. 그거에 그 전환이 없이 야 싸게 열심히 만들어 봐라. 이거는 좀 그거는 아까 2차 산업적 사고 발생이라는 것이죠. 2차 산업. 고객이 진짜 뭘 원하고 진짜 가장 멋지게 제품을 만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이거를 지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남이 만들어 놓은 거를 카피해서 싸게 빨리 많이 만드는 이거에만 익숙해 있으면은 그리고 기업이라는 게 땅 사고 시간 지나면서 뭐가 다른 베니피트를 찾는 이거가 아니다는 거죠. 진짜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경쟁력 있는 기업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화면을 막 대폭 키웠죠. 요즘에 그 신형 아이팟은 어떻게 되냐면요. 아이폰하고 똑같아요, 화면이. 오로지 겉보기에는 아이폰하고 똑같은데요. 오로지 안 되는 거 딱 하나가 있어요. 전화 기능만 안 되지. 나머지 기능은 다 됩니다. 근데 전화도 돼. 뭐 어떻게 되냐면 무선 인터넷 폰으로 돼요. 그 약간 불편하죠. 그것만 차이가 있지. 지금 그 신형 아이팟은 거의 뭐 아이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죠? 화면이 지금 완전히 뭐 대문짝 많은 거예요. 대문짝.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여기에서 보통 기존의 아이팟이 생각했었던 것들과는 완전히 다른, 거의 완전히 다른 거 아닙니까? 그죠? 있는 거는 빼버리고 없는 거는 키우고 그런 새로운 어떤 그 전환을 하게 되는 거죠. 새로운 전환.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자기 그 철학을 바꾸게 됩니다. 자기 철학을 바꾸게 되는 게 뭐냐? 여지까지는 자기가 모든 걸 not invented here. 자기가 모든 걸 한다. 이거에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협력 생산으로 모든 거를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쪽 UI 디자인만 하고 컨셉 설계를 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나머지는 전부 외주 개발, 외주 생산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아이팟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애플이 한 거는 거의 없습니다. 기본 개발도 외주줘서 한 거고요. 플랫폼을 인도계 미국 회사 포탈 프레라는 데서 산 겁니다. 이거 샀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는 삼성 거고, 하드디스크는 도시바 거고, 그 다음에 자기 애들은 TDK 거고, 충전용 배터리는 소니 거고, 케이스는 고바이시라는 일본 회사에서 만드는 거고요. 이거를 전부 부품을 어디로 보내요? 중국 심천에 있는 대만 회사로 보내면은 그거를 조립해 가지고 전 세계에 출하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만드는 아이팟이 약 2억 대가 팔렸습니다. 2억 대. 그 전 세계 시장의 거의 70% 가까이를 좌우하는 거예요. 미국 시장 80%. 그럼 애플의 현일은 뭘까요? 컨셉하고 디자인하고 기능 설계, 사양만 정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거는 최소한 거죠. 가장 핵심만 자기가 하고 나머지 그 레이버 인텐시브한 일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의 리소스를 총동원을 해서 가장 싸면서 가장 좋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서 그거를 연결하는 거죠. 이러한 개발 방식을 C&D라고 합니다. Connect and Development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는 R&D만 알고 있는 거예요. Research and Development만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not invented here. 절대 기밀로 하고 절대 우리가 해야 되고 모든 거를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그런데 그 기술이나 그 방법은 별로 신통치 않은 이런 상태입니다. 그죠?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죠. 근데 그게 세상이 원하는 거하고 맞는 거냐? 그거는 또 이제 심각하게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틀렸다고 그럴 수는 없으나 꼭 맞다고 그럴 수는 없는 이제 그러한 약간의 모순을 안고 있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러한 어떤 네트워킹 그리고 커넥션 그리고 공동 참여 이런 것들이 이게 웹 2.0 정신과 상당히 맞는 거죠.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그 다음에 이쪽 컨텐트 개발 이런 것들은 완전히 웹 2.0 방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타겟으로 하는 고객과 상품의 컨셉을 일치시키고 그 사람들한테 무슨 스토리를 줄 것이냐에 따라서 그 자기의 소프트웨어나 컨텐트 디자인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에 먼저 아이튠이라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이거를 다운받으려면은 아이팟을 써야 되겠고 그 다음에 아이팟의 컨텐트를 확보하는 거죠. 자기가 생산에 들어가는 노력을 전략을 하고 자기는 그 시간에 뭘 했느냐 외부로 나가서 컨텐트 킬러 컨텐트를 확보한 거죠. 그래서 음반사하고 가수하고 영화사하고 다 제휴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아이팟의 설계를 출발했을 때하고 출하할 때까지 불과 9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9개월. 그래서 연초에 시작한 프로젝트가 크리스마스 시즌 전에 출하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11월 달에 출하가 됐습니다. 연초에 시작한. 그러니까 개발, 생산, 마케팅의 준비를 9개월 만에 다 끝낸 겁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없이. 그러니까 이러한 능력은 아까 영화사에서 터득했던 픽사에서 터득한 능력 그때 그 가수, 음반사, 이거 네트워킹 총동원을 해서 자기가 직접 나가서 전부 다 계약을 한 거죠. 유니버설 스튜디오 그 다음에 유명한 컬럼비아 레코드 이런데 가수론 U2 이런 사람 다 가수 라이센싱 다 해버려요. 그리고 이걸 내놓으면서 이거를 또 파는 샵을 만들었죠. 아이튠 뮤직 스토어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샵을 그러면서 이제 음반사나 영화사한테는 유료로 전부 다 쉐어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그때 넵스터는 폐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아날로그 음반은 타워 레코드니 이런 데는 다 부진한데 이 디지털 레코드가 이제 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스티브 잡스가 미국의 엔터테인먼트 시장을 완전히 쥐고 있습니다. 영화든 음악이든 이 아이튠 뮤직 스토어를 통하지 않고는 팔리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어마어마한 이제 시야를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컨텐츠를 쥐고 있다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힘을 갖는 거죠. 아무리 하드웨어를 싸게 사도 이 컨텐츠를 신곡을 다운받으려면 이 아이튠 뮤직 스토어를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이튠 뮤직 스토어에 가서 다운을 받으려면 아이튠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튠이라는 소프트웨어를 깔으려면 거기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팟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팟이 있어요. 그럼 완전히 딱 길목을 쥐고 있는 거예요. CEO가 이거를 다 내다보고 다 정리를 한 거예요. 생산 하나, 원가 하나, 공장 지어가지고 땅값 생각하는 것보다 이게 더 낫다는 것이잖아요.
뭐 미국 땅값도 오르지도 않지만. 거기다가 그냥 사람 뽑아가지고 노조하고 싸우니라고 진골 빠지지 말고. 뭐를 해야 되느냐 이게. 그러면서도 세계 최고의 지금 MP3 생산업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산업체라는 게 꼭 내가 내 공장에서만 생산해야 생산업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매니팩처링이라는 컨셉도 많이 바뀐 거죠. 그리고 이제 마케팅에 있어서도 초기에는 그 아이팟이 그렇게 돈도 없고 그래갖고 광고를 많이 못했어요. 그 주로 판촉을 많이 했어요. 판촉. 그래서 이 캐릭터 사업을 키워가지고 이 특히 이 흰색 요 플레이어 그리고 흰색 이어폰 이게 완전히 아이콘화됐죠. 그때 이 매니아들의 얼리 아답터들의 이게 아이콘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무 선전도 없이 이걸 실루엣맨이라고 그러는데 실루엣맨 그 포스터와 그 다음에 이거 POP 그 다음에 이러한 어떤 현수막 간판 이거 가지고 선전한 거죠. 이거. 그리고 고객들이 이거를 응용을 해가지고 애니메이션을 만들어가지고 인터넷에서 뿌리게 된 거죠. 그 효과가 뭐 엄청나게 컸었고 아마 인터넷에 돌아다니면 지금도 아마 그게 많이 돌아다닐 겁니다. 그리고 어떤 뭐 홍보의 효과를 극적으로 올리는 거죠. 그래서 모든 신제품 발표나 프레젠테이션은 스티브 잡스가 하는 거죠. 스티브 잡스의 프레젠테이션 능력은 세계 최고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극적으로 결국 신문 기자들을 모아놓고 뉴스 릴리스 함으로써 전 세계에 동시에 제품 어나운스가 되고 그러니까 광고하지 않고 퍼블리시티로 결국 홍보를 하는 이게 CEO 능력이 이게 엄청난 거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뭐 책도 나와 있죠. 스티브 잡스처럼 프레젠테이션이라는 책도 있고 요새 뭐 잡지에 보니까 스티브한테 배우는 영어 뭐 그게 연재가 되고 그러더라고요. 스티브가 쓰는 모든 거는 다 따라하는 거야. 그걸 그대로 외우는 거야. 외우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가 직접 모든 걸 그 실현을 하잖아요. 데몬스트레이션을. 그러니까 CEO가 기술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감성 능력도 있고 프레젠테이션 능력도 있고 그 어떤 그 시장을 움직이는 그 어떤 힘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한 편의 진짜 드라마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걸 초기에는 400불이라고 그러는 굉장히 그 비싼 가격이겠지만 이거를 계속 가격을 인하해가지고 대량 생산되면서 120불까지 떨어지지 않습니까? 120불. 그러면서 이제 가격은 100불대로 묶어두고 이제 화면을 키우고 용량을 키우고 그래서 지금 8기가짜리 요 화면 큰 게 150불. 여기에 8기가면은 노래가 몇 곡 들어가냐면 약 한 8,000곡 정도 들어갑니다. 8,000곡. 물론 이제 거기에 영화, 드라마, UCC 다 집어넣고도 최소한 노래 1,000곡 이상이 들어가는. 근데 이제 그거를 아이팟 매장에서 팔아요. 그러면서 이제 고리를 30%씩 뛰죠. 그러니까 지가 만들지 않고 지가 돈 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전 세계 가장 유명한 브랜드들하고 다 제휴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 아이팟 슈스인데 나이키에 요 밑에 깔창에다가 요 아이팟 칩을 깔아요. 그러면 이 쿠션에 의해 가지고 무선으로 해가지고 아이팟 여기에 요 무선 세트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전부 기록이 돼. 그러면 나중에 여기서 이제 이거에 의해서 노래 듣고 뛰다가 자기 메시지도 나오고 러닝 코치가 됐죠. 지금 너가 페이스가 너무 빠르다, 늦다, 어제보다 늦다 이렇게 되면 칼로리 소비가 안 된다, 더 뛰어라 이렇게 막 따라다니면서 코치로. 그다음에 그걸 들어와서 컴퓨터에다 로딩하면 어떻게 돼요? 주간 기록표, 월간 기록표 해갖고 너 이렇게 하면 절대 뱃살 안 빠진다. 이제 잔소리도 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 미국 사람들은 밥만 먹고 뛰잖아요. 사무실에다도 운동화 갖다 놓고 뛰고 걔들은 막 틈만 나면 뛰거든요. 이게 엄청나게 팔려요. 근데 이걸 전부 다 어디서 팔아줘요? 나이키 매장에서 팔아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대성공을 하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어. 뭐 이제 돈도 있겠다, 명예. 이게 지금 이제 신형 아이팟이, 요게 이제 화면 큰 건데, 진짜 큰 건 요거죠. 그러니까 요렇게 생겼는데, 아이팟이 있어요. 근데 전화만 안 되는 거지, 전화만. 똑같아. 그래서 무선 인터넷은 되고, 인터넷은 다 돼요, 인터넷.
그러니까 여기서 성공하니까 바로 뭘 착수했어요? 아이폰 개발에 착수했죠. 아이폰도 지가 무슨 전화기 만들어 본 적이 있어요? 전혀 없죠. 전혀 없어. 애플이 무슨 놈 전화기 만들어 본 적이 전부 아까처럼 똑같게 전부 제휴해가지고 싱클레어하고 하고 뭐 전부 지금 제조는 이 아이폰 제조는 어디서 하냐? 대만의 하웨이라는 회사에서 해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개발도 다른 놈이 하고요. 그 다음에 생산도 다른 사람이 하고 저는 그냥 팔고 돈만 버는 거야. 컨셉만 딱 정해갖고 컨셉만. 그러니까 애플의 지금 시가총액이 구글을 넘어서요. 구글. 그러니까 자기는 투자는 없고 돈은 왕창 벌으니까 주가는 올라가는 거죠. 주가는 올라가는 거죠. 우리는 투자는 죽으라고 하고 돈은 못 벌고. 그러면서 PC는 PC대로 잘 팔려. PC는. 그래서 최근에 나온 PC가 뭐냐? 맥북 에어인데요. 진짜 이건 노트북 두께만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프레젠테이션 할 때 공중에다 띄워놓고 프레젠테이션 했어. 줄로 묶어놓고. 그래갖고 진짜 이제 이 CEO나 VIP들은 이 무거운 거 누가 들고 다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서류 가방 안에 그 노트북 정도 하나 정도 무게. 근데 가격은 비싸. 가격은 이게 아마 300만 원인가 400만 원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는 잘 만들고 받을 만큼 받겠다는 거야. 받을 만큼 받겠다. 그리고 그런 시장은 있다. 그런 시장은 있다. 그러니까 컴퓨터도 잘 돼, 뭐 아이팟도 잘 돼, 아이폰도 잘 돼.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돼요? 지금 그 iTV를 개발해서 테스트하고 있어요. TV도 하게 되는 거예요. TV. 그래가지고 가정에다가 애플 허브를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가정에 있어서 엔터테인먼트 센터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게 애플의 지금 비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전부 다 드라마를 누가 짜는 거야? CEO가 짜는 거거든요. CEO가 짜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의 아까의 그 원전은 어디로 돌아갈까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변화가 어디서 생긴 겁니까? 아까 초기에 이 추출 전의 상태와 추출 후의 완전한 변화가 있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과거에는 기술 위주의 내부 기술에 컴퓨터에 집착했고 제왕적 결정을 했는데 지금 컴백을 해서는 기술과 감성을 결합하고 외부 협력하고 시장 니드에 부응하고 참여와 협력에 의해서 새로운 애플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갖고 회사 이름도 바꿔버렸어요. 원래 애플 컴퓨터 인코퍼레이티드인데 어떻게 됩니까? 컴퓨터라는 거 띄어내버렸어요. 컴퓨터. 이제 애플입니다, 그냥. 애플 주식회사. 애플 주식. 뭐든지 할 수 있다.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그 대변화를 몇 년 사이에 이루어낸 거예요? 지금 10년 만에 이루어낸 겁니다. 10년 만에. 그러니까 완전히 망했던 회사,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지도 않겠다고 내팽개친 회사 돌아와가지고 지금 10년 만에 세계 최고 회사로 바꿔놓고 아까 주가 시가총액이 이제 구글을 능가하는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CEO 한 사람이 결국은 이러한 대변화를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남들은 다 지금 안 된다고 그러는 그 시기에, 그죠? 최근에 뭐 세계적으로 불황이고 세계적으로 잘 된다는 기업이 거의 없잖아요. 거의. 그 상황 하에서도 최고의 기업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것의 능력은 아까 기술과 감성, 그죠? 그리고 협력과 네트워킹, 그리고 뭔가 끊임없는 아이디어와 도전과 열정, 이런 것들을 끌어내는 기업이 돼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스티브가 과거에는 쫓겨났던 보잘것없던 진짜 개망난이 CEO였었는데 이제는 세계 최고의 CEO로 바뀐 거 아니겠느냐. 여기에서 우리가 좀 우리 기업들도 우리의 CEO들도 우리의 리더들도 뭔가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는 어떤 지혜와 용기와 힘을 찾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벤치마킹 대상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스티브 잡스의 창조 카리스마를 한번 다시 읽어보기를 권하면서 오늘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